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즉 우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각화 툴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소개하면서 캔버스를 적용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캔버스를 써서 사업의 시간에 따른 추이,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고 얼마나 중요한지 용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익히시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조한 마가레타 교수님께서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스토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내러티브로 설명하면서 그것과 함께 숫자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것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에서 알렉산더 오스트왈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를 기획, 개발, 운영하는데 다양한 요소들을 프레임워크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모아놓은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일단은 제품과 서비스겠죠. 그 제품과 서비스에 고객에게 주는 효용성을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고객에게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가치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받아서 소비하는 또 사용하는 고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치 그리고 이제 고객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고객에게 가치가 도달되는 경로를 이제 우리는 채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저희가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매체들 모두 다 그 고객과 그리고 가치의 접점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채널이라고 부르죠. 또한 이런 고객이 제품을 한번 구매하고 나서 또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총칭해서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를 만들고 나서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이 되고 이 고객들은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의 결과로서 재구매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가치의 전달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가치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자원, 그러니까 돈이죠. 그리고 인력 자원,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고 지적 재산권 또는 특허 같은 지적 자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시설 자원들이죠. 이런 그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서버라든지 하는 그런 시설 자원들 이런 총칭해서 자원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R&D를 한다거나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R&D부터 개발, 양산, 또 마케팅, 영업 이 모든 것들을 한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이제 파트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어떤 유용한 자원들 또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가치의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가치의 생성과 이제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 가치의 전달돼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치를 만드는 데는 기업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용과 수익원을 총칭해서 성과의 창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커야 되겠죠. 이런 성과의 창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치의 전달과 생성 그리고 성과의 창출을 들어간 그 가지수가 총 9가지가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가치의 전달 쪽에는 이제 가치 제한 있죠. 가치가 있죠. 그래서 효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군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고객들이 있고요. 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분들을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또 회사 고객인 경우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부르고 개인 고객인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래서 B2C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고객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은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회원제라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고요. 이 채널은 고객과 가치와의 접점, 그러니까 사회관계망이라든지 또는 그 미디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 이 모든 것들이 채널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치의 생성에는 이제 핵심 자원은 4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인력 자원, 재무 자원, 그리고 지적 재산권, 네 번째는 시설 자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활동에는 그 회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뭐 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중에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 중에서 대개는 하나나 2개 정도의 방점을 찍고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모든 항목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지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파트너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과의 창출에서는 우리가 비용보다는 항상 매출원이 다양하고 많아야 이제 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왜 배우는 걸까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을 하는 어떤 형태를 패턴화 시켜서 모아놓은 건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조합해서 잘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산업군을 보면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산업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이미 성공했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고 팔고는 방식에 기반을 준 거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학습해서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들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도구를 배우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오스터왈드는 이제 그의 책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에서 비즈니스의 수익 창출 원리를 한눈에 알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박사과정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개의 블럭들, 빈칸들을 가지고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9블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BMC라고 일반 명사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BMC에는 가장 중심에는 이제 가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고객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군에게 도달하는 그 경로를 이제 채널로 부르고, 그리고 고객들을 마음을 계속 잡아서 재구매를 하게 하는 고객 관계 관리까지 해서 오른쪽이 가치의 전달 항목이 존재하고, 그 가치 제한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가치를 생성하는 핵심 활동, 그리고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파트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수익원과 이제 매출,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내용들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전체 9가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시각화된 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표가 이제 2차원적으로 9가지의 빈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9블럭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작성 사례를 통해서 활용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 이 네스프레소는 네슬레에서 나온 스위스 계열의 회사인데요. 이 캡슐 커피와 이제 그 캡슐 커피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내는 이 기계에 대한 특허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심에는 이 커피를 이렇게 고품질의 에스프레소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다면은 이 네스프레소가 이제 타겟팅으로 했던 고객들은 맨 처음에는 카페였지만 그거는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굉장히 고품질의 에스프레소를 뽑아 마실 수 있는 그런 가치 제안을 했고요. 이 회사가 성공했던 요인은 고객 관계 관리에 이제 그 신용카드처럼 돼 있는 네스프레소 회원제 때문에, 네스프레소 클럽이라는 회원제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프레소 클럽은 이제 채널에 보시면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 한 통하면은 당시에 48시간 이내에 그 커피 기계와 또 캡슐을 바로 보내주고, 기계 이상이 생기면 바로 AS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 회사의 핵심 자원을 보시면 이제 광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전부 갖춰져 있고, 또 제조 시설, 그리고 유통망 등이 이미 네슬레에서 가져왔던 것들을 처음에 잘 활용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와 캡슐에 대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된 상태이고요. 초반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은 그 특허 때문에 이제 방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활동은 이제 홍보, 그리고 이제 클럽 관리, 또 제조,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이 기계는 이제 외주로 해서 핵심 파트너가 제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비용들은 뭐 홍보 비용, 제조 비용, 유통 비용이 있고, 특이한 점은 이제 수익원이 그 캡슐은 크게 그려져 있고 이제 기계는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캡슐은 계속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는 이문, 그러니까 마진을 좀 높게 붙이고, 상대적으로 기계는 마진을 좀 적게 가져가서 기계 보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커피 캡슐을 계속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글의 사업 모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고객군에 3개의 고객 세그먼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주, 그리고 두 번째 웹서퍼, 세 번째는 컨텐츠를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광고주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제 그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제한 때문에 지금 구글에 들어와서
광고를 올리면서 그리고 키워드 경매에서 비용을 지불하죠. 그리고 웹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 엔진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료 검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이 컨텐츠가 유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를 보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여기서는 이제 고객 세그먼트가 다른 고객 세그먼트가 한 장에 들어가 있지만 이 다른 고객 세그먼트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에 그렸고요. 그리고 색깔별로 이제 구별을 해서 그 고객 가치 그리고 채널 그리고 이제 수익원들이 다른 경우에는 색깔을 달리 표시했습니다. 캔버스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저는 한 2년 전쯤에 이제 알렉산더 오스터왈더에 가서 직접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었는데요. 특별히 먼저 작성해야 될 블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네, 고객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구글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동일한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고객군이 다르더라도 한 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객군의 경우 또는 이제 고객군의 고객의 가치 제한 또 그리고 채널 이런 것들이 고객군별로 다른 경우는 같은 색깔로 묶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작성하셔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와 수요자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그려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작성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톤이라는 홈사이클링을 하는 그 아이템이고요. 이 홈사이클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로톤은 이 사이클,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이클을 파는데 그 사이클에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그 모니터의 스트리밍을 통해서 집에서 사이클링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이미 이제 1조 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으면서 유니콘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이 회사는 최고의 강사진들이 이제 하루에 14번 뉴욕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클래스로 강의를 해주고 한 달에 12.99달러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강사들에게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다 서로가 보이기 때문에 같은 여러 명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펠로톤의 BMC를 시작해 보면 이 회사는 먼저 이 자전거랑 모니터가 달려 있는 특허를 4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랑 수업을 병행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업만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 공통된 점은 이제 최상의 트레이너와 그리고 이제 수업을 끈으로 이동하거나 대기할 시간적인 그런 로스가 필요 없고 현장 피드백이 들어가고 또 정기 구독 모델로 목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채널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익원으로는 사이클과 이제 모니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좌를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의류 액세서리를 판매를 함으로써 브랜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핵심 자원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강좌 콘텐츠들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활동으로는 강의 품질을 관리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그리고 트레이너의 품질을 유지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핵심 파트너로는 이제 트레이너 그리고 제조사 그리고 기계 유지를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콜센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비용 구조로는 기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거나 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로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오늘 배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가지의 사업 모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가치가 전달되고 생성되고 또 성과가 창출되는 모습들을 그려주는, 그리고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